어머니, 앞으로 오지 마세요. 불편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듣고 있는 말이 며느리로부터 나온 말이 맞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진 씨도 이제 전무가 됐잖아요. 저희 체면도 있는데, 어머니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지연은 그 말을 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 같은 사람이 드나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창피하니까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현관문을 가리키며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제 눈을 피했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의 승진 소식에 축하해 주려고 이곳까지 온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등 뒤에서 매섭게 닫히며 찬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30년 만에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 회장님, 사람 하나 잘라야겠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건 한 통의 전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를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모여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띵동.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어요. 양손 가득 들린 비닐봉지가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발밑에 내려놓고 벨을 눌렀어요.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엄마, 우진이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이는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져 있었고 피곤한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잠시 손님이 찾아와서요. 우진이는 어색하게 뒷머리를 긁으며 말했어요. 우선 들어오세요. 그 말을 남기고 우진이는 안쪽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현관에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쪽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 지연이가 나왔어요. 지연이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머니, 왜 오셨어요? 목소리는 가늘고 차가웠습니다. 눈빛에는 반가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늘 오겠다고 며칠 전 통화할 때 얘기했잖니? 기억 안 나니? 지연이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그때 바빠서요. 지연이는 손등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대꾸했어요. 통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들어오세요. 기계적인 말투였어요. 저는 무거운 비닐봉지들을 다시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지연이가 부엌 입구에 기댄 채 물었습니다. 팔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였어요. 우진이 승진했다길래 축하상이라도 좀 차려주려고. 번거롭게 이러실 필요 없어요. 지연이는 귀찮다는 듯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기쁜 날인데.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축하도 할 겸 우진이 좋아하는 음식 좀 먹이려고 했지. 요즘 누가 음식을 해 먹어요. 다 사 먹지. 지연이는 부엌에 놓인 비닐봉지들을 한번 쓱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앞으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부엌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목이 메었어요. 괜한 짓을 했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낯선 중년 남자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방에서 나온 남자는 저를 보고 멈칫하더니
우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은? 지연이가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시어머니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눈을 피했어요. 남자는 살짝 당황한 듯 하더니 현관문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남자는 우진과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사모님. 남자는 우진과 지연에게 연신 고개를 꾸벅이더니 떠났습니다. 저는 우진이와 손님이 대화를 나누던 방을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방 안탁자 위에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커다란 쇼핑백과 명품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돈봉투가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방금 그 남자가 주고 간 걸까? 남자의 태도를 보아하니 우진이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인 것 같았어요. 설마 우진이가 뒷돈을 받은 건 아니겠지? 대기업 임원들이 납품업체나 협력사로부터 뇌물을 받다가 붙잡혔다는 뉴스를 종종 본 적이 있었어요. 설마 우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한참을 부엌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비닐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부터 공들여 고른 음식 재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냥 돌아갈까?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문을 나가면 그만이었어요. 이 무거운 짐을 다시 들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 골목으로 돌아가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무릎도 아프게 장을 받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는데 아들의 승진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비닐봉지를 풀기 시작했어요. 부엌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쓸쓸해 보였어요. 음식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집. 도마를 꺼내고 칼을 찾았습니다. 물을 씻어 썰기 시작했어요. 칼질 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미역을 넣고 참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진이가 좋아하던 그 냄새. 갈치를 손질하고 팬을 달궜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진이가 좋아하겠지.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수십 년간 국밥집을 하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하나하나 정갈하게 접시에 담았어요. 부엌에 서서 음식을 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지연이 부엌 쪽으로 오더니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설마 생선 구워요? 우진이가 갈치구이를 좋아하잖니. 요즘 누가 냄새나게 생선을 집에서 구워요. 격 떨어지게. 지연은 창문을 활짝 열고는 방향제를 이곳저곳 뿌려댔어요. 요리를 하고 있는 부엌에도 뿌렸어요. 어머니, 저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앞으로 찾아오시지도 마시고요. 불편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듣고 있는 말이 며느리로부터 나온 말이 맞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진 씨도 이제 전무가 됐잖아요. 저희 체면도 있는데 어머니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지연은 그 말을 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인상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 어머니 같은 사람이 드나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창피하니까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연이는 팔짱을 낀 채 현관문을 가리키며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우진이는 멀리서 저와 지연이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진이를 쳐다보자 고개를 돌린 채 제 눈을 피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진이를 보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우진이와 지연이는 바쁘다며 설이나 추석에도 잘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승진 소식에 기뻐 새벽부터 장을 봐서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이곳에 온 내가 바보 같았습니다. 우진이와 지연이는 저를 조금도 반기지 않았어요. 아니, 저를 마치 귀찮은 짐 취급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를 위해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구나. 저는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지연이는 현관문을 열고 시계를 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등 뒤에서 매섭게 닫히며 찬 바람이 불었어요. 잘 가라는 인사 한마디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 회장님, 사람 하나 잘라야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강승우 회장의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사실 제 아들이 회장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장우진이라고 이번에 전무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강 회장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 전무요? 장 전무가 아들이었어요? 네.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아들도 제가 회장님과 아는 사이라는 거 모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아들 집에 갔다가 좀 이상한 걸 봤어요. 저는 제가 본 것을 강 회장에게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조사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제대로요. 강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진아, 엄마는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 더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내가 바로잡을 거야. 강승호는 명자의 전화를 받고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승호는 텅 빈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승호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한 뒤였어요.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매일 찾아왔고 함께했던 동료들은 하나둘 떠나갔어요. 아내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이제 끝이구나. 승호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따뜻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국밥 끓는 냄새. 구수하고 진한 그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승호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고개를 돌리니 작은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 김이 서린 유리창. 하지만 그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승호는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채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고 있었어요.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승호는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손가락 끝에 동전 몇 개가 만져졌습니다. 꺼내서 세어보니 500원. 그게 전부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승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손님, 왜 그렇게 서 계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호가 돌아보니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국밥집 주인인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승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추운데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승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돈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들어오세요. 명자는 승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거부할 틈도 없이 승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김이 오른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명자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승우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잠시 후 명자가 국밥 한 그릇을 들고 왔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기와 파가 가득 올라간 국밥. 밥도 넉넉했어요. 드세요. 식기 전에요.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명자는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승우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승우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승우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명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승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승우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다시 시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승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손님, 제가 보기엔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한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손님이 남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명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한 끼 먹고 내일 또 한 끼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명자는 승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매일 이리 오세요. 밥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리습니까? 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염치 없긴요. 나중에 성공하면 몇 배로 갚으면 되죠. 명자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약속하세요. 매일 여기 온다고. 그리고 꼭 다시 일어서서 성공할 거라고. 승우는 명자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승우는 매일 명자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명자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따뜻한 국밥을 내주었어요. 때로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조용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승우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했고 돈을 모았어요. 반년이 지나자 승우는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1년, 2년, 3년. 시간이 흐르며 승우의 사업은 조금씩 커졌어요. 5년이 지나자 작은 회사가 되었고 10년이 지나자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20년이 흘렀을 때 승우는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태성그룹.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승우는 성공한 뒤 가장 먼저 명자를 찾아갔습니다. 국밥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회장님이 되셨다면서요? 명자는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승우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필요한 건 없어요. 저 이대로도 충분해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가끔 들러서 국밥 먹어주면 그걸로 됐어요. 그게 무슨
언젠가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부탁할게요. 그때 도와주시면 돼요. 명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호는 명자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그 뒤로 승호는 시간이 나면 종종 명자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친구가 되었어요. 승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 같군. 승호는 조용히 감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고층 빌딩 꼭대기층 회장실. 강승호는 넓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가 부탁을 하다니 30년 만의 일이었어요.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던 명자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 관한 일로. 승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화를 했을까. 며느리에게 쫓겨나고 아들이 지켜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명자 씨 마음이 어땠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승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그는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사적인 청탁으로 회사 일에 개입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명자가 말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납품업체 사장이 현금 봉투를 건넸다고, 며느리는 명품백을 받았다고. 이건 청탁이 아니야. 부정 제보지. 승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회사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다. 이건 명백한 비리였습니다. 내부 감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사유였어요. 승호는 책상으로 돌아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감사팀장을 불러주세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박형만 팀장입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6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형만 감사팀장. 승우와 함께 오랜 시간 회사를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앉게. 승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형만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지. 제보가 들어왔네. 승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제보입니까? 전략기획실 장우진 전무에 관한 거냐. 박형만의 눈빛이 변했어요. 장우진은 최근 승진한 임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알려져 있었어요. 장 전무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가 있었네. 금품 수수라니. 박형만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현금 봉투와 명품을 받았다고 하더군. 그의 부인도 함께. 승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형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팀을 꾸려서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박 팀장. 승우가 박형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 예, 회장님.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게. 어느 쪽으로든 편향되지 말고. 승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실만을 밝혀내게. 혹시라도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박형만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 승우가 다시 불렀어요. 예. 이번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하게. 소문이 퍼지기 전에 정확한 사실부터 파악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형만이 나간 뒤 승우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저 멀리 시장 골목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승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명자 씨,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공정한 조사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차라리 명자가 금전적인 부탁을 했다면 흔쾌히 들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회사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공정한 원칙을 믿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그 원칙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어요. 같은 시각 감사팀 사무실. 박형만은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극비야.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략기획실 장우진 전무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시작한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납품업체와의 거래 내역, 금품 수수 여부, 특혜 의혹, 모든 걸 철저히 조사해. 박형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회장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사실만을 밝혀내는 거야. 알겠습니다, 팀장님. 팀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자. 박형만은 서류 파일을 펼쳤어요. 장우진의 인사기록, 담당 업무, 결제 내역.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은 국밥집 사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로 시작된 이 일이 회사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을. 2주가 흘렀습니다. 감사팀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했어요. 박형만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납품업체 거래 내역, 계약서, 이메일 기록, 통화 내역.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팀장님, 확인이 끝났습니다. 팀원이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장 전무의 해외 출장 기록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박형만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작년 11월 장우진은 유럽으로 출장을 갔었어요. 공식 일정은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열흘을 머물렀어요. 나머지 5일간의 숙박비와 식비 모두 납품업체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또한 장 전무가 출장 시 부인 배지연 씨와 동행했고 배지연 씨의 비행기 티켓 비용 역시 납품업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숙박하고 유명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등 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박형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납품업체들은 어떤가? 총 3곳의 업체를 조사했는데 모두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팀원이 인터뷰 기록을 펼쳤어요. 장 전무가 납품 선정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선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암묵적이라니?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부인 배지연 씨가 명품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답니다. 팀원은 녹취록을 읽어 내려갔어요. 한 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다른 업체들이 선물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준비했다고요. 박형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 영수증, 카드 내역, 선물 구매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다. 배지연 씨는 직접 납품업체 사장들에게 연락해서 명품백과 액세서리를 요구한 정황이 있습니다. 팀원이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었어요. 한 업체 사장은 배지연 씨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가방을 사달라고 했답니다. 박형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총 피해 금액은 금품과 접대를 합쳐 약 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고서 작성해. 회장님께 보고해야지. 알겠습니다, 팀장님. 다음 날 오전 회장실. 박형만은 두꺼운 보고서를 들고 승우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박형만을 보았습니다. 말해보게. 장우진 전무의 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박형만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승우는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어요. 회장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어요. 부인 배지연 씨도 개입했습니까? 예, 회장님. 직접 납품업체에 명품을 요구한 정황이 있습니다. 승우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수고했네, 박 팀장. 박형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게. 승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규정대로 처리할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형만이 나간 뒤 승우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보고서를 손에 든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명자 씨.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잘못을 알고 제보했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겠죠. 하지만 이 결과를 알면 얼마나 힘들까. 승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명예도 지위도 모두 잃게 되겠죠. 명자가 그걸 원했을까? 아니야. 명자 씨는 알고 있었어. 승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명자는 그 모든 걸 각오하고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아들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멈춰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게 맞는 거야. 승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해. 그게 명자 씨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승우는 책상으로 돌아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장을 연결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게. 오늘 오후 3시. 알겠습니다, 회장님. 승우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쳐 들었어요. 장전무, 당신은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요. 승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를 말이에요. 오후 3시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시작되었어요. 강승우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승우는 상석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히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장우진 전무에 관한 건입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감사팀의 조사 결과 장 전무의 중대한 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승우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총액 3억 원. 회사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회장님.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 전무는 최근 승진한 인재 아닙니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오해가 아닙니다. 승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영수증,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원칙을 중시합니다. 직급이 높든 낮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승우는 임원들을 둘러보았어요. 장우진 전무를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찬성합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같은 시각 전략기획실.
장우진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인사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장 전무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요? 무슨 일인데? 회장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우진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실로 가는 복도. 우진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무슨 일이지? 회장실 문을 열자 승우가 서 있었습니다. 창가를 등지고 서 있었어요. 앉게. 승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어요. 장전무. 승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자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지? 순간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부인하지 말게. 증거가 다 있어. 승우는 보고서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해외 출장비, 명품 선물, 현금. 모두 납품업체가 제공한 거지? 우진은 입술을 떨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네. 자네를 즉시 해임하기로. 회장님, 제발. 회사 규정이야. 어쩔 수 없네. 승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우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돌아서 버렸어요. 나가보게. 우진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빙빙 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우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들킨 거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현관문을 열자 지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부 감사에 걸렸어. 납품업체 일 때문에. 뭐라고? 지연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들켜? 조심성도 없이. 미안해. 나도 몰랐어. 미안하면 다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지연은 옆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우진의 어깨에 맞았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당하게 생겼는지 알아? 그날 저녁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축하 전화가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지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지연아. 다음 주 모임 말인데. 사교 모임 대표였어요. 미안한데 이번엔 인원이 다 찼어. 다음에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또 다른 전화. 지연 씨, 죄송한데 다음 주 모임은 취소됐어요. 왜요? 갑자기. 그냥 사정이 생겨서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초대장도 오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 쌓이던 선물 박스들도 사라졌습니다. 납품업체 사장들의 연락도 끊겼어요.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무렵 저는 시장 골목 국밥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태성그룹이 임원 비리로 전무급 인사를 해임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회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진하고 착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던 모습, 취직하고 기뻐하던 그날, 첫 월급을 타고 선물을 사다 주던 아들의 모습, 언제부터 변한 걸까?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우진이가 지연이를 데려왔을 때를요. 처음 본 지연이는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가 태성건설 부사장이에요. 지연이는 거만하게 말했어요. 태성건설은 태성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부터 우진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우진이는 장인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어요. 저에게는 전화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명절에 찾아와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지연이가 싫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어머님, 우진 씨 회사 일 때문에 바빠요. 일찍 가야 해요. 지연이는 제 집에 오기를 싫어했어요.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멈춰 세우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거야. 강 회장에게 전화를 한 건 엄마로서의 선택이었어요. 벌을 받더라도 지금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야. 벌을 받아야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개입하면 안 돼. 우진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저는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사장님, 국밥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붉었어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가게 정리를 했어요. 테이블을 닦으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진아, 제발 정신 차리렴.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번 일로 정신 차리고 다시 착했던 우리 아들로 돌아오렴.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강승호 회장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명자 씨, 통화 괜찮으십니까? 회장님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장우진 전무의 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총액이 3억 원입니다. 해외 출장비, 명품 선물, 현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포함해서요. 회장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며느리 배지연 씨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납품업체에 명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진 씨를 해임하기로요.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명자 씨,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회장님.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회사는 우진 씨를 고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신 받은 금품을 모두 변제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명자 씨.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우진 씨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우진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어요. 아들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멈춰야 했습니다. 밤바람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쌀쌀했어요. 저는 일어나 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작은 국밥집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해임 소식이 퍼진 다음 날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협력업체 담당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사팀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최근 임원의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부로 모든 협력업체의 지침을 재공지합니다. 스크린에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임직원에게 어떠한 금품, 선물, 접대도 제공할 수 없음 위반 시 협력업체 계약 즉시 해지.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 담당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법무팀 사무실. 장우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법무팀장과 변호사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장 전무님, 회사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당 수령액 3억 원을 전액 변제하시면 회사는 형사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갚으실 건지요? 제가 지금 당장은 그 돈이 없어서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획서는 일주일 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우진은 비틀거렸어요. 복도가 빙빙 돌았습니다. 어떻게 3억 원을 갚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백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이거 다 팔아야 돼. 지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뭐? 당신 빚 갚으려면 이거라도 팔아야 한다고. 지연은 명품백을 하나 들어 우진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지연아, 나한테 말 걸지 마. 역겨워. 지연은 우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회사에서 변제 계획서를 내래.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우리 같이 받은 선물들인데. 뭐,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회사 임원이었잖아. 당신이 알아서 했어야지. 하지만 당신도 명품을 요구했잖아. 우진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뭐라고? 지금 나 탓하는 거야? 지연은 화가 나서 떨었습니다. 내가 언제 요구했어? 다 당신이 가져온 거잖아. 지연아, 그건 아니잖아. 당신이 직접 연락해서. 증거 있어? 지연은 비웃었어요. 어차피 당신 이름으로 다 받았잖아. 나는 모르는 일이야. 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우진은 변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을 모두 정리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나머지 금액은 아파트를 팔아 갚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은 회사에 변제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우진. 거실에는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짐. 지연이 나타났어요. 화장을 하고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친정. 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지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이혼할 거야. 이혼?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이혼. 당신 같은 사람이랑 평생 살 수 없어. 지연아, 우리 힘들 때 같이 이겨내야지. 힘들 때? 당신 혼자 힘든 거잖아. 지연은 비웃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 당신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 우리 부부잖아. 같이. 부부? 이제 아니야. 지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위자료? 당연하지.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망신당했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모임에서 쫓겨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돼? 내 인생 망쳐놓고? 지연은 우진을 밀쳤습니다. 당신 엄마도 웃기더라. 국밥집이나 하는 주제에 시어머니 대접받기를 원하고. 엄마 욕은 하지 마. 우진이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왜? 사실이잖아. 가난한 국밥집 아줌마. 창피해서 주변에 말도 못했어. 지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당신도 결국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우진의 주먹이 떨렸어요. 나가. 당장 나가. 소리 지를 거 없어. 어차피 나갈 거니까. 지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어요. 우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아내가 떠난 집. 모든 게 무너졌어요. 몇 주 후 법원. 이혼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측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위자료를 포기했어요. 대신 빨리 이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진과 엮이는 게 싫었던 거죠. 재산 분할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분할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회사에 돈을 변제하고 나니 우진에게 남은 돈은 얼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우진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문득 엄마가 떠올랐어요. 집에서 쫓아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엄마. 그때 엄마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슬프고 실망스러운 표정. 내가 엄마한테 뭘 한 거지. 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우진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장우진의 해임 사건 이후 강승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이번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명자의 말을 듣기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장우진 전무만 비리를 저질렀을까요? 다른 임직원들은 깨끗할까요? 승호는 결심했습니다. 회사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했어요. 인사팀장을 불러주세요. 승호는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사팀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사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인사팀장의 눈이 커졌어요. 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무 이상 모든 임원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승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감사팀과 협력해서 진행하세요. 철저하게,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대대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어요. 감사팀은 각 임원의 업무, 거래 내역, 출장비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형만 감사팀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었습니다. 말해보세요. 태성건설 배상훈 부사장입니다. 승호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일입니까?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합니다. 박형만은 서류를 펼쳤어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약 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승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합니까?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증인 진술 모두 확보했습니다. 즉시 조치하세요. 경찰에 고발하고 해임 절차를 밟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경찰이 태성건설로 들이닥쳤습니다. 배상훈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어요. 배상훈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나를 아시오? 배상훈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직원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했어요. 배상훈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태성건설 부사장 배상훈 씨가 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배지연은 친정집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아버지가 수갑을 찬 채 나왔습니다. 아빠,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엄마, 진정해요. 50억이라니. 그 돈을 어떻게 갚아? 어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상훈 씨 가족분이시죠?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민사소송이요? 횡령 금액 50억 원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재산 가압류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법원 문서가 날아왔어요. 재산 가압류, 부모님 명의의 집, 차 예금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빼앗긴데. 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 뒤 지연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지연 씨 맞습니까?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무슨 조사요? 납품업체 금품 수수 건입니다.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지연 씨, 태성그룹 납품업체들에게 명품을 요구하셨죠? 아니에요.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개 업체에서 물품을 받았습니다. 그건 남편 장우진 씨 케이스 외에도 다수의 업체가 추가로 제보했습니다. 지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 배상훈 씨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압박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선물을 받았을 뿐이에요. 선물이 아니라 금품 갈취입니다. 형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총 금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지연은 지쳐서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한 달 후 법원. 배상훈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배상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쿵.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배상훈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 뒤에 앉아있던 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지연에게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 5천만 원, 집행유예 2년. 지연은 법정을 나서며 비틀거렸어요. 벌금 5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친정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어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지연은 절망에 빠졌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재산은 모두 날아갔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지연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도 강제 퇴장당했어요. 우진이. 문득 우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었잖아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연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 씨, 나야.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야?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만나줄 수 있어?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 제발. 한 번만. 지연은 울먹였어요. 알았어. 내일 카페에서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카페. 지연은 우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말끔한 정장이 아니었어요.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왔어. 우진은 건너편에 앉았어요. 우진 씨. 지연이 손을 뻗었지만 우진은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도와달라고? 우진은 비웃었어요. 아빠가 감옥 갔어. 횡령액이 커서 그걸 갚느라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우진 씨, 우리 부부였잖아. 조금만 도와주면. 부부? 우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그건 그때 내가 화가 나서. 그때만 화가 났어? 평소에도 나를 무시했잖아. 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를 국밥집 아줌마라고 욕했지. 창피하다고 했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우진은 일어섰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 우진 씨,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엄마를 멀리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 2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우진 씨, 제발. 지연이 매달렸지만 우진은 뿌리쳤습니다. 돌아가.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진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우진 씨. 지연이 소리쳤지만 우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카페 안에 혼자 남겨졌어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아. 처절한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보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아버지도 돈도 친구도 모두 사라졌어요. 화려했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국밥집에서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랐어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이었어요.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우진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져 있었어요. 엄마.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국을 저었어요. 엄마, 저예요. 우진이요. 알아.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계속 국만 저었습니다. 엄마. 우진이가 다가왔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우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내면 안 될 것들에 욕심을 내다가 모든 걸 망쳤어요. 지연이 눈치를 보느라 엄마를 멀리하고 지연이가 엄마를 그렇게 못되게 대하는데도 막지 않았어요. 우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전에 저지른 비리들이 들통났거든요. 그리고 지연이랑도 이혼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이혼? 우진이가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해고당하자마자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다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 제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미련 없어요. 우진이는 후련하다는 듯 말했어요.
사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엄마, 제가 대학생 때 엄마한테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주겠다고 한 거 기억나요? 우진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지연이랑 이혼하고 나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득 하늘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 그때였다는 걸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진이가 안쓰럽게도 하고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건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우진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 오기 전에 엄마, 가라니까.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우진이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엄마, 저 매일 올게요. 엄마 마음이 풀릴 때까지 찾아올게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우진이가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아. 다음 날 우진이가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진이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날은 테이블을 닦았어요. 그 다음 날은 재료 손질을 도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새로 사람 뽑았어요? 아들이에요. 아, 효자시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우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이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다가 비틀거렸어요. 조심해. 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우진이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괜찮아요, 엄마. 우진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이의 손은 거칠어졌어요. 설거지를 하느라 손이 텄습니다. 저는 핸드크림을 건넸어요. 이거 발라. 고맙습니다, 엄마. 우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우진이가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명자 씨 계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승호 회장님이었어요. 어머,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국밥이 생각나서요. 회장님이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우진이를 보았습니다. 저분은 제 아들이에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은 우진이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우진이도 회장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우진이는 당황해서 손을 닦았어요. 장우진 씨, 오랜만입니다. 예, 회장님. 우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계셨군요. 엄마를 돕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그러시죠. 저는 테이블을 닫고 회장님을 앉혔습니다. 우진이도 불렀어요. 우진아, 이리 와서 앉아.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우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우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고 있어요.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우진 씨를 몇 달간 지켜봤습니다.
예. 우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죄책감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 재단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입니까?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장님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료 급식소, 노숙인 쉼터, 지역 복지관 같은 곳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일해야 합니다. 고된 일이죠. 회장님은 우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임원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우진이는 멍한 표정으로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진이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하려거든 나한테 하지 말고 어머니께 하세요. 회장님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예. 우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우진 씨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 때문입니다.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명자 씨에게 큰 빚이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모든 걸 잃었을 때 명자 씨가 살려주셨죠. 우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위로의 말씀으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자 씨께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거절하셨죠. 회장님, 제가 말을 꺼냈지만 회장님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대신 언젠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30년 만에 온 부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우진이를 바라보았어요. 아들을 바로 잡아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우진이는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우진 씨,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십니까? 회장님이 물었어요. 자식의 잘못을 제보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진 씨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멈춰 세우고 싶으셨던 겁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진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우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무시했어요. 지연이가 엄마를 욕해도 막지 않았어요. 승진하고 돈 벌면서 국밥집 하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멀리했어요. 우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엄마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회장님을 살렸고 회장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감옥에 갔을 거예요.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우진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우진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도 우진이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우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강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이는 머쓱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우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명자 씨,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죠. 오늘은 좋은 날인데요. 저는 웃으며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우진이가 옆에 와서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모자가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30분 후 따뜻한 국밥이 상에 올랐습니다. 김치와 반찬도 푸짐하게 차렸어요. 자, 드세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얼굴들이었어요. 역시 명자 씨 국밥이 최고입니다. 회장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우진이도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밖은 어두워졌지만 국밥집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국밥 끓는 냄새가 골목으로 새어나갔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코를 킁킁거렸어요. 국밥 냄새 좋다. 저기 국밥집 맛있던데. 골목에는 다시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시 시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